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올 시즌 깜짝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이란 큰 성과를 거두며 오랜 침체의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한화이글스의 2025 시즌을 돌아보고 올해 반등의 비결과 아쉬웠던 점, 또 팬덤의 특징, 그리고 내년 시즌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화이글스 포수로 활약하신 홍성 베이스볼 클럽 이송영 감독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영입니다. 한화이글스 경기 중계방송을 통해 지역 야구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신 여정권 대전 MBC 프로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정권입니다. 한화이글스의 활약과 행보를 깊이 있게 취재해온 김세영 충청투데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한화이글스의 팬도 나오셨는데요. 한화이글스의 경기 리뷰와 해설 영상을 통해서 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신 분이죠. 이동섭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이동섭입니다. 네,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어린 투수들이랑 타자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 결과는 조금 아쉬운데 내년이 좀 많이 기대돼요. 한화이글스가 이제 만년 하위권을 맴돌다가 올해 정말 깜짝 반등에 성공하면서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우선 김세영 기자가 올해 한화이글스의 성적 종합적으로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19년 만에 준우승을 했잖아요.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시작은 사실 좋지 않았었죠. 네, 4월에 한 뭐 4월 9일 정도까지는 최하위권에 있다가 슬슬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26일 KT전에서 12연승을 거뒀고 또 7월에는 12연승을 또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고 그 전반기에만 단일 시즌 10연승 2회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제 활약을 보였는데 그렇게 전반기를 선두로 마감을 했고 그게 또 33년 만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반기를 좋게 마무리 지으면서 후반기에도 이제 꽤나 이제 1위를 유지하다가 한 8월 4일인가요? 6일까지 유지하다가 이제 그때쯤에 이제 불펜 과부하도 좀 심하고 타자들의 부진도 생기면서 LG에게 다시 1위를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뭐 아쉽게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시즌 막판까지 승수를 많이 쌓으면서 뭐 구단 최다승을 넘기기도 했고 뭐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뭐 삼성을 꺾고 그러니까요. 또 LG를 만나서 준우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팬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을 야구만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목표는 이뤘으니까 어느 정도 목표는 좀 달성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정건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2018 시즌 이후 이제 7년 만에 가을 야구 네. 그리고 2006년 이후 무려 이제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해서 성공을 했는데 사실 한화이글스가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가을 야구 김인식 감독 체제에서 가을 야구를 한 다음에 2018 시즌 반짝 빼놓고는 나머지 시즌이 사실 전반기에 마무리가 됐다 싶을 정도로 가비지 시즌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하위권이었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에 결국에는 어쨌든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뭐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비결이 좀 무엇이었는지 좀 부분별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올해 뭐 이 선수를 빼놓고서는 한화이글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했던 폰세 선수. 정말 뭐 역사상 최고의 외인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화이글스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폰세를 비롯해서 뭐 와이즈, 어떤 투수진이 올해는 한화를 좀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송영 감독님 보실 때는 한화이글스 올해 투수진 또 수비력 어떻습니까? 투수진은 뭐 지표상으로도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잖아요. 폰세 선수가 17승을 하면서 무패 행진을 가다가 그렇죠. 1패를 하고 말았는데 마지막에. 초반에 폰세 선수가
분위기를 올렸을 때가 있어요. 더가웃을 집합시켜서 선수들한테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옆에 와서 통역까지 해주면서 선수들 분위기 상위를 올리면서 그렇게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에라가 1위예요. 네, 86개로 1위를 하고 있는데 다만 DE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수비 네, 지표. 네, 네. 인플레이 타구를 어떻게 아웃을 잘 시키느냐의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6위를 했어요. 1위는 SSG가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수 폰세와 와이스 또 문동주와 류현진 선수의 좋은 선발들이 수비들이 던졌을 때 투수들이 잘 던지면 수비도 하기가 너무 편해요. 예,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빠른 타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죠. 그때 좀 실책이 많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좋은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력도 좀 좋지 않았나. 다만 DER 좀 그 지표가 조금 나빴을 뿐인데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실력을 보여줬고 또 젊은 선수들이 또 특히나 저는 노시안 선수가 3루에서 네. 전 경기를 소화하면서 그런 수비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할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투수들이 수비력까지 같이 팀 전체의 수비력까지 같이 끌어올린 시즌이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봐도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우리 이동섭 크리에이터가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한화이글스의 역사를 보면 외국인 투수 2명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기억에 남는 외국인 투수가 사실상은 없어요. 뭐 예전에 에스밀 로저스, 근데 에스밀 로저스 뭐 한두 달 정도 정말 잘했던 거고 그리고 뒤에 뭐 서폴드 뭐 요 정도 선수인데 다른 팀들이랑 비교하면 그러네요. 내세울 수 있는 외국인 투수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던 게 아무리 그래도 평균으로 결국 맞춰질 텐데라고 했는데 정말 역사상 놓고 봐도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수인지 폰세. 거기다가 와이스도 폰세를 제외하면 어느 팀에 갔을 때 뭐 1선발로 뛰어도 뭐 충분한 활약을 또 해주기도 했고요. 뭐 그 두 선수의 활약에 더불어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 같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준 게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수비도 감독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고무적으로 좋아진 게 이제 수비 관련 지표에 있어서 내야 수비 지표가 하나이글스가 전체 2위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심우준 선수의 영입도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유격수의 심우준. 예, 심우준 선수에 대한 원망도 많으시겠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심우준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고 노시환 선수는 이제는 3루 수비에서는 리그 최정상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우리 미운 우리 새끼와도 같았던 하주석 선수가 잘 또 자리를 잡아줬고 백업으로 이루수로. 그렇죠. 예. 이도윤, 황영목 이런 선수들이 잘해준 게 전반적으로 투수와 내야진이 탄탄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기는 이 위해서는 투수도 잘 던져야 되고 수비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받쳐줬으니까 올 시즌 성적이 좀 2010년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한화이글스 수비하는 장면 보고 웃고 그랬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너무 진짜 그래서 달라. 뭐 행복 수비라 그런 수비를 보고서 행복하다 뭐 행복 수비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정도인데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와 투수가 잘 던지고 또 잘 막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득점을 내야 경기를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타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뭐 삼루의 노시환 선수도 그렇고 또 우리 대전이나 또 스타 문현빈 선수 또 노시환 문현빈 그다음에 5번 타뭐 최은성까지 굉장히 뭐 최은성은 젊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선수도 한화의 미래가 될 선수들이 올해 너무 잘해줬다 이런 평가가 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하나이글스 타선이 네.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평균보다 살짝 아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노시환 선수가 어쨌든 팀의 4번 타자로서 홈런 32개, 예, 그렇죠. 토종 국내 선수 중에 국내에서 1위고요. 예, 전체 4위. 그리고 101타점도 국내 선수 중에는 두 번째고 전체 또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부진한 기간도 있었어요. 사실 노시환 선수가 타격에서. 근데 결국에는 팀의 4번 타자로서 시즌을 완주하면서 폭발력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고졸 3년차 문현빈 선수가 무려 타율이 3할 2푼. 3년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보여줬다는 게 문현빈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선수의 성장은 현재이자 하나이글스 이제 미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심우준 그리고 안치홍 이 FA로 영입한 선수들의 타격 부진이 네. 워낙 오래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공격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기대했던 선수들이 못 해준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공격력 측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심지어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엔트리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결국
살아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줬는데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타율도 높지만 한 8회나 9회 정도 갔을 때 문현빈 선수가 딱 여기 딱 들어선다 그러면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굉장히 위기에 강하고 득점권에 강했던 그런 게 스타 본능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 하나이글스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경기가 있어요. 그게 4월 5일 대구에서 삼성과의 경기였는데 그때 문현빈 선수가 8회 9회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시즌 초반에 정말 역대 최악의 극심한 타격 부진이 있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 하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문현빈의 가치는 뭐 많은 팬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선수들이 젊은 여성 팬들이 또 많이 좋아하면서 굉장히 자기 최애 선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김 기자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타자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도 물론 노희환 선수도 너무 잘했지만 문현빈 선수가 특히나 지금 최근 가을 야구에서 너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문현빈 선수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문현빈 선수가 뭐 LG를 만났을 때 한국 시리즈 LG를 만났을 땐 조금 그래도 타율이 낮았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랑 경기를 했을 때 그전에 4할 4푼 플레이오프 때. 살이 네. 플레이오프에만 4할 4푼 살이가 나왔고 삼성과의 경기에서만 또 10타점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가을 야구에서 10경기에 나와서 39타수에 올라서 12안타를 쳤고 16타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또 이게 또 대대적으로 화제가 됐던 게 KBO 단일 시즌 포스트 시즌 단일에서 최다 타점이 박정건 선수가 낸 2009년의 기록이었는데 그게 1위 지금도 1위긴 하지만 그것보다 겨우 1점 낮은 걸로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 데뷔 3년 차에 만 21살의 어린 선수가 그러니까요. 그 격차를 깼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팀 기록으로 갖고 오면 격차가 조금 더 크잖아요. 이제 1999년에 냈던 선수 그때 1999년대에 그 11경기 나와서 11타점을 냈던 게 팀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었는데 최다 타점이었는데 그것보다 5점이나 더 높았고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2006년 때도 이제 김태균 선수는 10타점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요.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년차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올해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런데 선수들도 잘했지만 물론 그 밑바탕이 된 건 우리 또 팬들 아니겠습니까? 이 팬이 있어야 뭐 선수가 있는 거고 또 팬들의 꾸준한 응원이 있어야 선수들이 잘하는 걸 텐데 올해 하나생명 볼파크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진을 60번을 기록했고요.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뭐 원정 경기에 가서 하나이글스 경기를 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 이동섭 크리에이터께서는 이제 이런 열기를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 중계를 하시면서 뭐 구독자분들하고 의견 소통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원래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나가 인기가 많은 팀인 건 맞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 2025 시즌은 정말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고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구독자 증가량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구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또 도저히 이제는 예매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그 구장이 예전에 있던 그 새로운 구장으로 네. 바뀌면서 조금 이제 증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매 전쟁 속에서 이제는 저 정도의 손 빠르기로는 도저히 이거는 예매가 불가능해졌다. 광클릭. 예. 그래서 아마도 저는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지만 선수들이 야구하기에도 이렇게까지 진짜 우리 편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님께서도 네. 중계도 많이 저희 이제 대전시 네. 중계를 통해서도 하고 하셨잖아요. 현장에도 많이 가셨고 네. 어떻게 좀 팬들의 응원이나 이런 걸 좀 실감을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전에 이글스 파크였을 때는 예. 들어가는 쪽에서 관중들을 좀 뵙기가 좀 입구 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볼파크가 되면서 1층에서부터 올라가면 비좁을 정도로 특히나 굿즈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중계석이 그 바로 앞인데 그렇죠. 줄이 4층까지 서 있을 정도로 매 경기마다 그렇게 팬들이 그 하나이글스에 대한 옷이나 뭐에 대한 굿즈를 사기 위해서 선수들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줄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또 유니폼을 다 하나씩 또 샀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정도로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또 구장도 저도 선수 때 이글스 파크 그 전에는 그냥 대전 야구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팬분들이 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 좀 밑에 예, 있고 예. 팬분들이 또 위에 있었는데 관중석이 관중석이 좀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눈높이가 좀 똑같아지면서 예전엔 또 욕설도 많이 들리는데 지금은 응원 소리가 잘하는 응원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아마 힘이 더 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포수여서 그때는 막 받을 때 보면 상대 팀이 오면 막 욕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문화 의식도 너무 좋아졌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조금 관중석을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구단에서도 또 팬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굉장히 커진 인기에 비해서 이제 야구 새로 지었긴 하지만 예. 자체가 적으니까 이게 항상 예매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팬 이제 입장에서. 예, 네. 관중석에서 앉아봤는데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활동력도 다 보이고 눈높이가 예, 눈높이도 맞춰지기 때문에 좋고 선수들도 더가웃에서 바로 고개 돌리면 관중들도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에 대한 응원들이 선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을 어떻게 좀 상징하는 야구, 뭐 하나 이글스가 대전 연고, 충청을 연고해둔 팀이긴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대전에서 그런 그 지역의 문화도 그렇고 표 구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하나 이글스가 대전을 좀 상징하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매김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드는데 김 기자 보시는 어떠세요? 저는 정말 뜨거운 인기라고 실감을 한 게 저희 내부에서도 저는 이제 스포츠 기자니까 이제 스포츠를 담당하지 않는 이제 다른 부서 기자들이 출입증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싶어서. 네, 주변에서 너무나 가고 싶어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가니까 실시간으로 티켓팅 하는 걸 영상으로 이제 저희 유튜브 팀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낮게 뜬 그 대기 수가 6만이었어요. 제일 높았던 대기수가 14만. 그게 한국 시리즈긴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가기 힘들었기도 14만 명이 그 네, 대기했다고요? 네, 네. 그 경기장이 만석이 1만 6,750명 정도거든요. 근데 몇 배가 되는 14만 명이 대기를 했었고 이제 또 그 뜨거운 열기를 실감했던 게 말씀해 주셨듯이 가깝잖아요. 선수들과 팬 그 관중석의 자리가 네. 대포 카메라를 드신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아이돌 문화도 그대로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포 카메라로 선수들 찍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고 이제 또 그 구장 밖에 이제 철창이 있는데 그 철창에 서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예, 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같은 스포츠를 담당하는 선배분의 애인께서는 그분도 여자분이신데 이제 홈 경기 표를 구하기 힘드니까 진짜 원정을 계속 따라다녀서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인 그 스포츠 선배한테 왜 표를 구해줄 수 없냐 막 그렇게 원성을 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역대급 시즌 팬들의 네. 응원도 그렇고 또 선수단의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굉장히 역대급 시즌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얘기를 또 그래도 내년을 또 기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아쉬운 점을 좀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과 관련된 사전 영상을 보시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창단 이래 최다승과 최고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기대가 컸고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가을 야구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너무 잘하니까 이제 기대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중간에 이제 들었는데 하지만 결국 아쉽게 LG 트윈스에 패하면서 준우승으로 올 시즌 만족했습니다. 한화가 우승을 하지 못한 이유 좀 편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뭐 결정적인 장면을 좀 꼽자면은 네. 사실 뭐 많은 팬들이 한국 시리즈 4차전 9회 초 불펜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김경문 감독의 김서현의 선택과 믿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패배로 연결이 됐고 리드를 어쨌든 한 점 한 상황에서
김범수, 박상원, 한승혁으로 이어진 불펜의 어떤 볼 배합과 타자와의 승부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결과적으로 아쉬운데 그것보다 저는 가을 야구만 좀 한정을 더 진다라고 하면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4차전이 저는 그 시점부터 저는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4대0 리드 상황에서 6회에 황준선 선수가 좌타자를 상대하러 올라왔단 말이죠. 시즌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이 넘는 황준서를 선택한 게 결국에는 동점이 그 해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4차전을 어쨌든 내주면서 5차전에 폰세와 와이스를 써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가을 야구에만 한정을 하면 플레이오프 4차전 그 황준서 선수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불펜의 운영 그 장면을 좀 꼽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5차전까지 가게 되고 그렇죠. 폰세와 와이스가 그 경기 다 투입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한국 시리즈에서 3, 4차전으로 밀리버리게 그렇죠. 되는 그런 결과 굉장히 아쉬움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4선발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7차전을 하게 되면 4명의 선발이 필요하고 1명의 선수를 불펜으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예. 플레이오프 때 삼성전은 5판 3선승제이기 때문에 3명의 선발 투수를 대기하고 그랬죠. 나머지 선수를 불펜으로 대기를 하면 됐는데 그때 문동주 선수가 불펜에서 활약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삼성이랑 할 때 5차전을 갔던 게 투수들의 피로를 더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 코리안 시리즈를 하면서 1, 2, 3선발까지는 뭐 폰세, 와이스, 류현진 선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문동주 선수가 좀 불펜으로 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4선발 쪽에서 올해 페넌트레이스 때도 엄상백 선수가 그 자리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발 자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자리에 문동주 선수가 불펜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 좀 상당히 아쉽고 아까 말씀드렸던 4차전에 제일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예. 저는 나름 다음 경기가 문동주 선수 선발이었는데 문동주 선수를 좀 일찍 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와이스 선수가 너무 위력적인 공을 던졌는데 그 다음 투수는 더 위력적인 공을 던져줘야 됐어요. 150km 이상에 던지는 볼과 스위퍼 그렇게 떨어지는 볼에 LG 선수들은 아예 방망이를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투수가 나오는 거에서 아마 LG 선수들 쪽에서는 아마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너무 잘 던진 투수를 바꿨기 때문에. 근데 전 다만 문동 선수가 조금 불펜 쪽에서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독님께서 이제 투수의 네, 문제점을 네, 좀 그렇죠. 짚어주고 계시네요. 이동섭 크리에이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위원님이랑 감독님 하신 얘기에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저도 당시에 굉장히 분개를 했었던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 이유는 LG가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LG 트윈스가 걸어온 여정을 하나이글스는 늘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G 트윈스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을 야구에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먹듯이 그냥 갑자기 우승을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면서 또 외부에서 좋은 선수들 영입했고 오스틴 같은 외국인 선수들을 잘 영입하면서 또 두 번의 우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2018년에 아쉬웠던 건 가을 야구를 한번 경험을 했지만 지속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아플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가을 야구에 갔다 떨어지는 게 어떤 심경인지 이번에 알았으니. 근데 계속 아파해야만 대권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도 굉장히 강한 팀이었고 이런 강팀들의 갔던 그런 길들을 하나이글스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영 기자. 딱 예. 이렇게 느꼈던 게 이제 이동석 크리에이터님처럼 느꼈던 게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하고 원정까지 저도 이제 출장을 갔어요. 예. 근데 그 1, 2차전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 수비의 그 질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LG라는 팀이 물론 하나도 강하지만 강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LG의 수비는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강했고 그 어떤 타자가 올라왔을 때 템포를 조금 호흡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거리 타선이 너무 타선이. 없었어요. 모두 다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다 무서웠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조금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LG가 선발 투수의 변수가 있었잖아요. 치리노스. 네, 치리노스 선수가 담에 와서 제 기억으로 2차전에 등판을 했어야 됐는데 4차전에 밀렸죠. 등판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변수가 생겼을 때 그 염경엽 감독의 대처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시리즈라는 그 무게감이 있는 만큼 전 좀 조급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그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하나라는 팀과 이번에 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가을 야구 경험이 적고 네. 더군다나 저연차 선수가 많고 그 와중에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던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를 계속 그 압박에 밀어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 선수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아, 예. 알고 있고 이제 다음 질문이 또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라서 한화가 사실 정규 시즌에 굉장히 강했던 게 선발 투수의 뒤를 이은 불펜 투수는 굉장히 강했다. 7회, 8회 믿고 맡기는 박상원, 한승혁 선수가 있었고 또 9회 아무리 김서현 선수가 30승이 올해 넘게 했으니까요. 굉장히 잘해줘서 이 탄탄한 투수력은 사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펜 투수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하나이글스 투수진은 2025 시즌 10개 구단 중에 가장 강했다. 예. 정규 시즌에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불펜진만 봤을 때는 SS 랜더스와 더불어서 최강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정규 시즌은 나름대로 관리가 좀 됐다고 봐요. 3연투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이글스가 8연승, 12연승, 10연승 이렇게 연승 행진을 하다 보니까 불펜진들을 필승 불펜진들이 자주 마운드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중요했던 시즌 막판과 가을 야구에서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김경문 감독의 운영이 좀 아쉬운 건 사실 퓨처스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던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태양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이민우 선수 그리고 베테랑 장시환이나 장민재 그리고 고졸신인 권민규도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을 조금 로테이션으로 불펜 운영을 좀 했더라면 한승혁, 박상원, 김서현 요 주 불펜 선수들이 가을 야구에서 조금 더 체력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쉬운 불펜 운영진,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비축을 해뒀어야 되는데 너무나 활용하다 보니까 그럴 시기를 놓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죠? 저는 반대로 LG 타자들이 선구안이 너무 좀 좋지 않았나. 그렇죠. 예. 진짜 저도 봤을 때 와 진짜 잘 던진 공인데 유인구의 방망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공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LG 타자들이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네. 시즌 페넌트 레이스 때도 좋았던 모습 한승혁 선수나 박상원 선수 너무 좋은 모습, 주현상 선수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서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위닝이라고 방망이가 나오게끔 생각해서 던진 공들이 이번에 플레이오프나 코리아 시리즈를 제가 보면요. 그 ABC 존에서 살짝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투수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 좀 약간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LG 타자들이 그 공을 잘 참아주면서 본인이 칠 수 있는 공으로 유인을 하게끔 해서 좋은 타구를 날렸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는 그게 좀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도 최재훈 선수가 위로 하이볼을 던지게끔 했는데 그게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페넌트가 그 공이 갔는데 지금은 그게 몰리다 보니까 LG 컨디션 좋은 타자들한테 그게 맞을 수가 없지 않았나. 김선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피드가 구속이 좋았었으면 155km에서 8km 정도 던졌으면 아마 밀렸을 건데 구속이 조금 저하가 되면서 그게 몰리면서 큰 거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딱 이닝샷 던졌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투수들의 그 멘탈의 문제. 그렇죠. 근데 그걸 사실 극복을 해야 그걸 그렇죠. 극복하고 더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수가 앉아서 어느 공에 궤적이 왔을 때 이 정도는 방망이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참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수의 버릇 같은 것도 제가 어디 첩보에 딱 들으면 버릇을 그러니까 일명 그냥 말하면 쿠세 같은 거를 알고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자신의 버릇을 상대가 그러니까 타자들 같은 경우 투수가 어느 순간에 글러브를 약간 하면 직구 약간 하면 변화구 이 정도로 거의 변화구를 알고 친다는 식쪽 만약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유인구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알고 안 치는 것 같은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나? 아니면 투수가 던진 공이 예리하게 꺾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LG 타자들이 선구안이 상당히 좋았던 그래서 볼넷도 많이 얻어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LG 트윈스가
준비를 잘했다. 그렇죠. 예, 예. 영경혁 그 말씀을 감독이 저도 지금 좀 이제 드리려고 이승용 했는데. 감독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구안이 좋았던 부분이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이글스 투수진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타자들이 집중을 더 할 수 있게끔 저는 영경혁 감독이 이걸 만들었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공을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타자들이 좋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LG 트윈스가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밖에는 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LG 트윈스를 준비를 잘하게 만든 게 영경혁 감독이라면 그렇죠. 하나 투수들이 결정적인 불펜 엔진이 그렇게 이제 말을 무너지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투수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불펜 운영하는 감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감독의 역할인데 아까 우리 김세현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려운 얘기 꺼내셨지만 김소연 선수 또 불펜 엔진 뭐 주요 몇몇 경기에서 말을 무너지게 하는 그 국면마다 우리 김경문 감독이 좀 아쉬운 선수들을 팬들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전략이 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용 감독님. 네네네.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잊고 살고 있어요. 다시 그 생각을 하려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게, 야, 니네 맨날 꼴등하던 팀을 2등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뭐 저도 오케이 그 하나이글스 오랫동안 약팀이었죠. 네. 그리고 순위를 많이 올려놓으신 공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를 1년 내내 보고 있다 보면 확실히 좀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분명히 투수 로스터를 좀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서 쓰던 투수들이 나중에는 지치는 그러면 그 로스터를 항상 차지했던 선수들은 대주자 자원들. 그래서 대주자는 사실 한 경기를 치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항상 투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고 충분히 2군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쓸 수 있는 투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즌 운영이 1년 내내 계속됐어요. 이거는 개막전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뭐 가을 야구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데미지가 계속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을 야구에 있었던 단편적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세이버 매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냥 요즘에 최근 10경기 타율이 더 좋은 선수가 있고 최근 뭐 한국 시리즈에서도 주현상 선수가 아웃카운트 5개 잡는 동안 실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이틀을 쉰 주현상 선수는 4차전에 나오지 못했고 김소연 선수는 전날 무실점을 했지만 정말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 선수가 다시 멀티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시즌 내내 조금 이어져 왔던 답답함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 김세현 기자께서 처음 말을 꺼냈으니까 네. 현장에서 온 언론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인터뷰실 공기부터 솔직히 이것까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김소연 선수가 불펜 투입하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였잖아요. 못 보여줬잖아요. 역량을 정규 때만큼의 역량을 못 보여주면서 그 기사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수도 봤을 거고 감독도 네, 봤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인터뷰실에서 한번 약간 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좀 화 아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감독으로서 이런 선수 기용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게 어떻게 감독이냐?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자들도 약간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워졌고 더 질문을 좀 많이 안 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김경문 감독이 화를 냈다고요? 인터뷰실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열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런 구속이 140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50대 나오는 구속의 선수를 감독이 기용을 안 하면 그게 감독이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시는 그런 네, 상황.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용 이유에 대해서 밝혔었고 이제 계속 경기가 있으면서 이 타이밍에 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기자들도 이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이 어긋나면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팬들이나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런 여론이나 지적을 좀 많이 하면 사실 사람이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자기 입장을 계속 고소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판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김서현 선수를 살려서 활용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는데 예. 그 활용 방법이 좀 이제 틀렸다라기보다는 조금 예측 가능한 수준인데 항상 같은 패턴으로 김서현 선수를
활용을 해서 살려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많은 팬들이나 결과적으로도 그게 네. 패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반면 제가 지금 감독직을 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기용은 어차피 감독이 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책임은 감독이 예. 져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김명훈 감독님 입장으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김서현 선수 빼고 나머지 불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과부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김서현 선수가 보여줬던 페널티레스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나 김서현 선수를 살리기보다는 본인도 이기고 우승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든 그렇겠죠. 어떻게든 예, 이겨도. 예, 예. 그러면 선발 투수를 쓴다기보다는 그래도 제일 좋은 선수를 써야 되지 않나 본인 감독님의 생각은 그래서 김서현 선수를 썼지 않나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다만 결과론이지만 팬분들이나 무조건 근데 다음 대처 누구 얘기를 했을 때 마땅히 또 떠오르는 선수는 없어요. 아니면 선발 투수 폰세가 갑자기 나오든지 아니면 문동주 선수가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펜 쪽을 딱 들여다보면 자완에는 또 있는데 황준서, 김범수, 조동욱 선수 나왔었고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그럼 우투수에서는 볼이 스피드가 150 이상 던지는 선수를 찾다 보면 정우주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는 또 신인이다 보니까 또 볼넷을 하게 되면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 그래도 페널티 세이브도 했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저는 좀 대변을 하자면 근데 반대로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보고 저도 이번에 좀 바꿨으면 했던 게 박동원 선수한테 홈런 맞기 전에 오스틴 선수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시작부터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으면 다음 경기에 또 김서현 선수가 잘 던지지 않았을까. 예. 네. 이번에도 5차전을 중계를 하면서 투수진이 갑자기 투수가 다음에 올라와요. 볼넷을 줘. 그 다음에 바꿔요. 또 막어. 또 다음에 또 왔다가 볼넷을 주고 또 투수를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투수 같은 경우는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스피드를 낼 수 마음가짐이 있고 다르죠. 네, 예. 마음가짐이 다르는데 5차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팬분들이 생각했던 거를 또 무시 안 할 수는 없고 감독님의 생각은 아마 본인이 제일 좋았던 선수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정곤 해설님 감독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변호해 주시는 입장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김서현 선수였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뭐 맞죠.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 내는 거는 맞는데 상황적으로 좀 판단을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끝까지 김서현이 책임져 줄 수 있겠지라고 이제 밀고 간 게 좀 아쉬운 결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쉬운 얘기는 뭐 사실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는 내년 시즌이면 마무리 캠프에 이미 들어갔고요. 내년 시즌에 대한 뭐 지금 FA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지금 내년 과연 한화 이글스가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폰세도 없다고 하는데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우리 지금 우리 패널분들 앞에 OX 팻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화 이글스가 올해 어떤 준우승에 잘했지만 준우승을 했는데 내년에는 준우승을 넘어서 우승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우승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드시고 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계속 좀 들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세 분이 오고 우리 김세현 기자가 애매한 노선을 탔습니다. 애매하게 지금 O와 X를 네. 가운데 놓고 네. 계신 거죠? 세모입니다. 세모. 예. 네. 나머지 세 분은 다 오고요. 예, 좋습니다. 내려주시면 먼저 좀 가운데 입장을 보여주신 김세현 기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지역지 기자로서 하나를 정말 굉장히 애정하고 또 우승도 갈 수 있는 우승을 하는 게 물론 맞지만 또 이제 직업이 진실해야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많고 했어가지고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갈 것 같고 한국 시리즈도 갈 것 같은데 그 한국 시리즈에서의 그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때 대처가 어떻게 나오냐. 올해 같은 대처가 나오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세모를 택했습니다. 내년에 네.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까지는 무조건 가는 무조건 것이고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우승 여부는 네. 올해처럼 하면 우승 또 어렵다. 네, 또 이제 대처를 잘해야 된다.
올해같이 대처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 대한 아쉬움이 네. 아직도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서는 다 이제 올을 들어주셨어요. 아유, 제가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에 한국 시리즈 중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2006년에 이제 한국 시리즈 중계하고 이제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중계를 했는데 우승은 또 못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년 시즌도 좀 팬심을 좀 담아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폰세나 와이스 또 리베라토까지 이렇게 외국인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올해 좋았는데 그렇죠.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내년 기여도를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보다는 좀 더 험난한 내년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경문 감독이 올 시즌에 어떤 이런 실패를 좀 경험 삼아서 리그 운영을 조금 더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올 가을 야구를 경험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 폭이 가늠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조금만 더 정말 우승 감독이 되고 싶으시면 네, 올해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는 좀 변화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좀 다르게 하셨지만 김태형 기자하고 결국 마찬가지 입장이 아닌가. 올해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지금 마무리 캠프를 가 있죠. 네. 마무리 캠프를 가고 휴식을 갖고 스프링 캠프를 또 갈 때 항상 구단이나 선수들은 우승을 어느 팀이나 우승을 목표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원투 펀치가 이렇게 좋은 해가 내년에도 올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폰세 선수와 와이스 선수의 계약은 들리지는 않고 폰세 선수는 뭐 미국 메이저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네. 와이스 선수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좋은 투수를 또 뽑아야 제가 든 5가 실현이 되고 또 하나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를 하는 것이 내년부터 아시안 쿼터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 2, 3선발이 외국인 선수가 될 수가 있고 두 개의 자리에 류현진 선수가 있고 그 한 자리를 갖다가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선발을 잘 구축을 하고 불펜과 마무리를 잘 구축을 해낸다면 뭐 올해 같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는 누가 될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계속 써보면서 그 한 자리를 이제 치열하게 승부를 하겠죠. 뭐 문동주 선수가 제일 유력은 하지만 엄상백 선수도 있고 뭐 황준서 선수, 뭐 정우주 선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김서현 선수도 선발 쪽으로 들어가서 문동주 선수가 이번에 저는 불펜에서 이렇게 좋은 공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혼힘을 다해서 던지는 모습이 마무리해서 그렇게 던지면 절대 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구력도 워낙 좋고 변화구도 다양하고 볼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문동주 선수가 마무리를 가고 1, 2, 3선발이 외국인 선수로 가면서 류현진 선수와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스프링 캠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놓고 하면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투수 조합이 잘 짜여진다면 네. 우승을 가능할 것이라는 네, 입장이십니다. 크리테님. 예, 그냥 제가 5를 든 이유는 네. 뭐 여기 방송하러 대전까지 왔는데 이거 틀린다고 벌금 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5를 질렀고요. 젊은 선수들이 너무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이번 가을 야구가 되게 값졌던 건 사실 뭐 최은성이라든지 손아섭이라든지 류현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사실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잘해준 선수들은 다 젊은 선수들이었어요. 문현빈, 노시환, 문동주, 뭐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어가 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젊은 걸 넘어서 엄청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뭐 신인인 오재원 선수도 뭐 이렇게 들어오지만 김민우 선수가 복귀가 될 것이고 네. 정우주나 문동주 같은 선수들은 진짜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투수들이어서 저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교체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더 좋은 전력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회로를 돌려봤습니다. 그런 희망회로 사실 공통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우승을 해야 된다. 준우승 했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우승밖에 없을 겁니다. 뭐 투수진, 외국인 투수 말씀해 주셨고 감독의 전략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말씀 해주셨지만 딱 마지막 한 가지만 내년에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그 마지막 발언 겸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부 FA 영입한 선수들의 반등, 엄상백, 심우준, 안치홍 이 베테랑 선수들이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올해 전력에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선수의 반등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세 선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내년 시즌이라고 하면 저는 뭐 우승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반등일까요? 그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까지는 가야죠. 뭐 엄상백은 엄상백. 선발에서 14승 그리고 심우준은 워낙 수비가 좋으니까 사실 타격 쪽에서는 2할 오픈만 쳐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무상에 나가야지 뛸 거 아닙니까? 근데 심우준 선수 올해 그것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안치홍도 뭐 타율 3할에 한 뭐 15개 정도 홈런? 요 정도면 상당히 전력에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만 좀 해주면 그렇죠. 그 정도만 보여주면 그 평균치만 해주면 됩니다. 평균치만 평균치만. 해주면 예. 우승을 위한 굉장히 성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감독님. 저는 1번 타자 고민을 좀 해결을 하면 어떻게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 4, 5번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이렇게 이루어진 타수는 너무 좋아요. 이번에 리베라토 선수가 들어가 있었지만 1번 타순에서 계속해서 교체되는 홍창기 선수 같은 출루율이 좋거나 안타, 뭐 선구안이 좋은 1번 타자 딱 경기가 들어갔을 때 1번에는 항상 누구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화에는 톱 타자가 제일 중요한데 매우 바뀌죠. 그게 없다는 것이 제일 아쉬워서 내년에는 좀 1번 타자 확실한 1번 타자가 지정이 딱 되면 아마 성적이 더 나지 않을까. 그 말씀은 네. 올해 영입된 손합수 선수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수비도 같이 겸하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지명타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도루를 또 해야 되는데 몸이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도루도 좀 잘할 수 있는 선수가 1번에 딱 들어가서 1번이 붙박이로 누군가 딱 지정을 해서 하면 3, 4, 5번에서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1번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는 황영무 선수가 1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오재원 선수가 신인 선수인데 그렇죠. 달리기가 엄청 빠르고 주력이 도루 능력이 아마추어 시절에 엄청나지만 아직 프로와 아마추어는 확연히 다르지만 이번 스프링 캠프 때 해서 외야수가 지금 문현빈 선수가 자익수를 맡고 있고 중견수에는 외국인 선수가 이제 리베라토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이스 쪽에서 1번을 맡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1번 타자에 대한 부재가 하나에서 조금 심각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진짜 좋은 출루가 하면 타점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으니까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리드오프 이 숙제를 네. 해결해야 우승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크리에이터님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뺏어 가셔서 이게 뒷순서 발언에 참 맹점입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문동주의 규정 이닝 규정이. 소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때 증명한 게 이제 폭발적으로 던질 때 아무도 칠 수 없다. 그 강력한 삼성 타자들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130이닝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팀의 에이스로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언제까지 정말 시즌을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이제는 3선발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와줘야 되는데 좋은 공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여전히 의문부호거든요. 저는 이 문동주 선수가 한 150이닝 정도를 국내 1선발 역할을 해주는 날 하나이글스가 진짜 안정적인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는 불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이경이 이제 나뉘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예. 어떤 누군가는 국내에서 1선발 역할을 또 해주는 선수가 나와줘야겠죠. 아, 그것도 그게 가능하다. 정우주 선수가 되건 뭐 누가 됐건 간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그 기용은 제가 하는 게 누가 됐건 간. 예. 어쨌든 내년 시즌 한화의 키 플레이어는 문동주가 될 것이고 예. 문동주가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활약해 주는 것이 굉장히 우승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김세영 기자. 전 다행히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중 하나를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예. 네, 외부 FA에서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저는 엄상백 선수가 이제 부진을 겪으면서 5선발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5선발의 공백이 없었다면 하나가 정규 시즌에서 2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5선발 자리를 너무나도 저연타들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막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네, 하자면 네, 네. 이제 리베라토 선수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어찌 됐건 리베라토 선수가 남게 되면 주루와 수비를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리베라토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장타력이 좋은 선수가 데리고 오는 건 기본이고 이 기본에 있어서 주루와 수비가 중간 이상은 되는 선수를 데려와서 좀 든든한 타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외국인 타자. 중견수 자리에 리베라토를 대체하는 장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타자. 네, 플로리얼 같은 타자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플로리얼 같은 타자요? 네. 디아즈 같은 선수면 좋죠. 디아즈는 일루 아니, 네, 포지션은 다르더라도 이제 타격만 봤을 때. 네. 사실 외국인 타자들이 기대하는 게 그 장타, 네. 홈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예전에 저도 같이 선수 생활했었는데 제이 데이비스 예, 데이비스. 그런 선수가 한 명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죠. 뭐 주루나 공격, 수비 그쪽에서 너무 많은 지표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에서는 좀 그런 선수가 오면 플로리얼과 리베라토 선수를 합친 선수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 바람을 아주 강하게 가져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울게 하고 또 웃게 했던 프로야구가 한화이글스의 준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단 마무리 캠프장에서 내년 시즌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텐데요. 대전 MBC는 스토브리그 또 내년 시즌에도 뉴스와 라디오 중계 방송, 유튜브 중계 또 시시각각 이 시간을 통해서 한화이글스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한화이글스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